어떤 뭐 뛰어난 블로그가 있는데 하여튼 그분의 인사이트를 보고 저도 조금 배우기도 했는데 제목을 오늘 이거로 정하긴 정했어요. 금, 비트코인, 나스닥이 동시에 상승한다. 얼마 전에 SBB 은행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잖아요. 이거 이후에 시그니처 은행하고 뭐 퍼블릭 은행 외에 그 외에 몇 개 은행들이 파산을 했어요. 이 파산을 한 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동시에 상승을 해버렸어요. 골 때리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돼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SBB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금값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2023년도 이렇게가 지금 1600, 1700 정도에서 지금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안전자산으로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당연히 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어났으니까 이쪽으로 옮겼다.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SBB 은행이 2023년 3월 14일 날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바이든이 수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금자 전액을 보호를 해주겠다. 그때 뭐 미국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나요? 어쨌든 미국은 일반적으로는 25만 불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그게 아닌 전체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역사 속으로 세계은행 줄 파산된 거예요. 이거 5월달에 파산한 거고 이 당시에 3월달 2023년에 파산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SBB 은행이 파산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아까 금값 상승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17,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상승을 한 거예요. 나스닥 지수도 또 상승을 했어요. 이 3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지.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금값은 당연히 상승해. 좋아. 알겠어. 근데 비트코인도 상승하네? 나스닥도 상승하네? 뭐야? 이 전부 다 안전자산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제 골 때리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상승은 은행의 파산으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수익보다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 소위 부자들, 찐 부자들이죠. 슈퍼리치들. 예금에서 금, 비트코인, 나스닥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이게 맞아요. 네. 옛날에 근본이자 하에서는 미국의 신용화폐, 피아트 커런시 이런 체제 내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산다, 예금을 든다, 어쨌든 그 정도에서 실질금리 이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된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스닥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이 생겨버리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조차도 금에다가 투자를 했잖아요. 실물금에다가 투자를 하면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금광 회사를 샀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왔거든요. 워렌 버핏이 뭐를 다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추종해가지고 따라가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시각을 이렇게 보나라는 이제 의문점, 퀘스천 마크가 저한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암호화폐라는 게 이게 괜찮나? 나는 사기를 쳐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5개의 큰 금거래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유사했던 70년대 아까 계속 얘기했죠.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폐지를 하고 난 다음부터 달러에서 실물로 자산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유가 쪽으로 실물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석유 대신에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나스닥 쪽으로 몰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74년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다. 당시 인플레이션 해치 대상은 유가였다. 현재는 금, 비트코인, 나스닥 등인가? 1979년 7월 11일 동아일보 뉴스를 간단한 뉴스를 발췌를 한 거예요. 쇠표, 토큰을 샀답니다. 이 토큰이 골드코인이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일까요? 참나. 재밌는 기사죠. 약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의 기사입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관련 제품값도 최고 48%까지 물가가 급등을 했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이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됩니까? 아파트 등 고급 주택가,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모여 사는 슈퍼마켓 상가 등에서 생필품 등을 리어카, 용달차, 한 차씩 사들이는 사재기가 또다시 극성이다. 또다시 극성이라는 거는 이전에도 극성이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서민들은 버스 요금이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다극대 쇠표를 사두려는 시민들이 판매소에 줄을 이었다. 쇠표, 토큰. 자,
45년 전의 토큰이 지금의 뭘까요? 지금과 유사했던 1970년대 유가를 낮추기 위해 1975년도에 개인들도 금 매입이 허용됩니다. 금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 1970년대부터 1979년 80년도간에 금값이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금값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971년도 이때는 당연히 뭐 35달러 얘기 있으니까 서서히 그 닉슨이 배째라 하고 난 다음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몰래 금을 거래했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게 75년도부터 개인이 금을 거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어떤 제도적인 큰 변화가 왔고 엄청난 정책이 펼쳤거든요.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는 개인이 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2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내려왔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도 뭐 그렇네, 3년이 지나도 그렇네. 이제 4년 5년 지난 다음부터 금값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만 79년도부터 80년도 사이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 금값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금값이 계속 올라간 이유가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용도 신뢰도가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볼 폴커가 금리를 20%까지 인상을 했잖아요. 미국 안 망합니다, 미국 채권 사세요, 미국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 정도 그럼 금 말고, 금은 배당하고 이자가 없잖아, 금 말고 달러 사볼까, 괜찮나, 이 정도 리스크면 달러를 사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달러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죠. 75년도에 개인들도 금 매입이 허용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어떤 정보나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안 움직이네 이렇게 한다 해서 안 되네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못 먹어도 조금씩 담아보세요.